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이제 법 과목은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이 전체적인 그 체계와 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다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지적인데요. 일단 우리 법의 정식 명칭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뭐 법 명칭을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법의 그 연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왜 법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영역이라 하면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나눠요. 대한민국의 영역은요. 예. 그 영역하면 이제 일단 토지를 그 영토하면 토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영해하면 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여러분 부동산입니까? 아니요. 바다는 부동산 아닙니다. 바다는요. 다만 이 바다도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영토와 토지와 공통점이다 그죠. 그래서 바다도 조사를 해서 등록을 시켜요. 그게 수로조사법이었습니다. 바다를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도 당연히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게 지적법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법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자꾸 하나로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왜 우리 공법에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이 정비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개발법 따로 있었고요. 재건축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로 흡수 통합을 한 겁니다.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 나가려고.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지적법과 수로조사법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된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시험은 그 중에서 뭐만 나와요? 지적만 나옵니다. 당연히 바다는 부동산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중개할 일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 지적의 정의가 뭐냐면요.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이 공적 장부에 등록, 즉 공시하는 겁니다. 이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지의 표시를 이 지적의 정의가 뭐냐?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정의가 뭐냐?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암기 부담을 줄이려면 배경 지식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에 지금 현재는 수학능력 시험이다 그죠? 그 수학능력 시험에 수학 문제 7-3이 얼마인가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7-3이 얼마인가가 수학능력 시험에 그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근데 7-3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배경 지식을 자꾸 넓히셔야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암기 부담을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이거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굳이 왜 국가가 이렇게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이 공적 장부에 왜 등록, 공시하도록 하느냐? 그 제도의 취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제도의 최초 취지는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부과가 그 목적이에요. 최초에 우리 지적이라는 그 제도의 취지가 걷어들이려고. 자, 그럼 토지 표시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보시면요. 토지 표시하면 5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 경계. 그래서 5가지인데요. 이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금 부과가 그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재라는 게 소재는요. 그 행정구역, 즉 법정동까지를 의미합니다. 가령 울산광역시 뭐 남구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신정동. 네, 남구 신정동 그 법정동까지가 소재입니다.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신정동에 있는 토지, 신정동에 있는 토지와 신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 토지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가령 조건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다른 조건, 예를 들어 면적이건 뭐건 다 뭐 도로 상황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요. 어느 게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명동에. 대한민국 제일 비싼 땅이 거기 있습니다. 명동역 지하철역을 딱 나오면요.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그 모퉁이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세요? 공시지가가. 거래가 말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10억. 와, 이 스케일 크신 분. 와, 10억.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봐도 이렇게 스케일 크신 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한 6억 정도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당연히 걔가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소재들 일일이 국가가 걷어들이려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소재들을 다 등록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번. 정의를 내리면요. 필지마다 부여한 번호입니다. 우리 토지를 헤아리는 수량 단위 뭐라고 해요? 필지. 예,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자고요. 그 필지마다 부여한 번호, 그 숫자.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 프린트물을 보시고 거기 필기가 웬만한 것들 돼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가필만 하시게끔 그렇게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적는 데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몰두하다 보면요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필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교재에다가 그걸 옮겨 적는, 본인이 적당한 곳에다가 또 옮겨 적는 그 연습을 복습 겸 한번 하셔야 돼요. 그 프린트물 계속 이제 쌓아서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표가 나요. 시험에 합격을 제가 시험장에 한 번씩 이제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안 나가봤지만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시험장에 나가면 제가 딱 보면 합격하실지 이 불합격하실지 딱 표가 나요. 정말로 뭐 점장이가 아니라 딱 표가 납니다. 시험장에 가시는데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 계세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설마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을 거고. 네, 뭐 각종 교재부터 해서 막 자료들 꽉 넣습니다. 언제 보시려고요? 시험장에 가서 그거 언제 보시려고요? 불안한 마음에 그냥 꽉 들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위해서는 자꾸 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양을 늘리실 게 아니라 자꾸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프린트물 계속 쌓아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재에다가 그 내용을 다 적고 그 프린트물을 버리셔야 돼요. 자꾸 그걸 모아두시면 자꾸 공부 분량만 늘어나는 거가 되거든요.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실 때 적고 버리세요. 프린트물. 적기 전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고. 자, 우리 필지마다 부여한 그 번호, 그 숫자를 이제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지번이라고 왜 부여하냐? 역시 거둬들이려면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학사 행정 관리하려고 학생들한테 뭐 부여해뒀어요? 번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그 필지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뒀습니다. 그 숫자, 그걸 지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번은요. 가령 지번이 뭐 123이라는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 뭐 123의 1이라는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 가령 뭐 산 48 뭐 이런 지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날이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을 해요. 꼭 알아야 되는 그 필수 요소들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 가지번호 있죠? 중간에 하이펀, 줄. 자, 읽을 때 우리 뭐라고 읽으십니까? 보통 다시라고 많이 읽으시잖아요. 공부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123의 1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이게 시험에 지문으로 나옵니다. 표시를 할 때는 줄을 것이고 읽으실 때는 의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이 계약서 쓰는데 그 계약서에다가 123 한글로 의 1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표시할 때는 그냥 줄로 끊고 읽으실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라고 읽는다. 그 말입니다. 표시할 때 한글로 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 한글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읽을 때 그냥 의라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지번은 이거 자, 이 중간에 가지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 수를 본번이라고 합니다. 영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자고요. 본번.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수를 부번이라고 합니다. 본번과 부번. 본번, 부번. 이걸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해요.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시험에 이렇게 하이픈, 줄 탁 꺼놓고 이거 표시로 연결한다. OX. O예요. 이게 O인데 중간에 의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OX, X. 아시겠죠? 표시할 때는 이렇게 줄을 끊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조금 반응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O죠. 답 적어놓고 물어봅니다.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당연히 O입니다. 오히려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지적 소관청에서 집어를 부여할 때는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1번 옆에 2번, 2번 옆에 3번, 3번 옆에 4번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최초에는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어를 얘를 단식 집어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단식 집어.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O입니다. 그래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어를 복식 집어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아주 많은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많은 토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보통 분류를 할 때는 웬만하면 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도 남자, 뭐 여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왜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남자 직업순위 2위가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자 직업순위 2위 군인이에요. 군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민간인. 이런 식으로 군인과 민간 이렇게 두 가지로 뭐 구분할 때는 두 가지로 주로 많이 구분해요. 자, 그래서 토지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미개발 토지, 아예 개발되지 않은 토지. 또 하나는 개발된 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개발된 토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개발이 된 토지. 그 다음 아주 체계적으로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개발이 된 토지. 체계적 개발. 일반적 개발과 체계적 개발로 또 구분합니다. 이제 일반적 개발하면 여러분 왜 무슨 울주군에 보시면 무슨 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읍, 무슨 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개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 그 정도는 개발도 아닙니까? 아, 여기 스케일 크신 분들만 다 모여가지고 개발이 돼 있긴 하잖아요. 개발이 돼 있긴 하지. 뭔가 지어져 있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은 돼 있어요. 그죠? 그건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개발이다. 그러니까 읍내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일반적 개발하면 읍내,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체계적 개발하면 여러분 신도시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아시겠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이 개발되지 않은 토지, 미개발 토지는요, 지번을 부여할 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걸 가지고 또 시험에서 별짓을 다 해요.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OX, X.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OX, X.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산 48.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미개발 토지다. 미개발 토지는 지번 부여할 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되셨죠? 예. 자, 이 지번에서 소재, 여러분, 소재는 앞에 우리 토지 표시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소재는 토지 표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으니까 적어놨습니다. 소재는 토지 표시인데, 자, 그런데 여기를 가령 여기를 뭐 남구로 할 것이냐, 뭐 중구로 할 것이냐, 내지는 신정동으로 할 것이냐, 뭐 옥동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지적법, 공간정보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구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럼 법률로 따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공간정보법에서는 소재는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소재도 토지 표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소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번에서 보통은 매년 독립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번에서요. 주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개념 원리니까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지목입니다. 토지 표지 중에서 세 번째 지목입니다. 이 지목 파트에서는 거의 매년 2문제, 12문제 중에서 2문제 또는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주로 2문제씩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지목에서. 지목 파트.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요, 이 미개발 토지가 전국 토의 70% 이상이 미개발 토지입니다. 산이 무지무지 많죠. 예. 자, 근처에 조금만 나가보시면 산이 있다, 그죠? 예, 산이 있습니다. 산의 지목은 뭘까요? 임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임야라고 답을 하세요. 예, 임야라고 답을 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목이라는 게 토지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생긴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미개발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뒀어요. 그러면 지목은 임야입니다. 근데 산에다가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합니다. 즉 밭농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은 전이 되는 겁니다. 산에다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러면 지목은 과수원이 되는 겁니다. 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생긴 모양,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평지 중에서도요, 여러분 임야가 많습니다. 평지 중에서도요, 지목 임야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생긴 모양 가지고 구별하는 거 아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8가지의 지목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시면 교재를 통해서 또 보고 확인하시고 배우시고 할 겁니다. 자, 이어서 면적인데요. 일단 이 면적과 경계는 거의 하나 세트입니다. 하나 세트라서 요 두 가지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씩 면적 경계 각각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면적 경계에서. 근데 면적에서 한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면적.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이 면적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떤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하나는 평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산이다라는 거.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 1번과 2번 두 토지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만약에 이 필지에 1번과 2번 두 개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1번은 평지고 2번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경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는 평지고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산이라고요. 네. 어느 게 면적이 넓을까요? 네. 아,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까 스케일도 크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수준이 상당하네요. 당연히 면적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반인 분들이 2번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2번이 면적이 넓을 것 같으면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게 아니라 토지 하나 사셔가지고 평지로 된 토지 사셔. 왜냐면 평지가 면적이 작을 거니까 평지 하나 사셔가지고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셔야죠. 흙만 갖다 보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면적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위에서 수직으로, 왜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수평면상의 넓이거든요.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잰다. 면적 측정하기 위해서.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잰다?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 면적 측정을 위해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가서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작성합니다.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경사면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하는데 이 수평면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도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 이걸 작성한다.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요. 현실의 토지에 가서 그냥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작성해요. 자, 그럼 수평면도를 작성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혹시 여기에서 나는 현장에 가서 딱 보면 바로 수평면도 도면 작성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당연히 뭘 실시해야 되느냐?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요. 도면을 작성합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수평면도를 작성합니다. 이 수평면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한 필지는요. 여러분 한 필지는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다각형입니다. 무조건요. 한 필지는 도면상의 이 그림상에서는 하나의 다각형이라고 각이 있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의 토지를 고려해서 그 측량을 실시해서 현실의 토지의 경계를 고려해서요. 측량을 실시해서 다만 경사면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그 수준 높이를 쫙 맞추거든요. 측량할 때 왜 여러분 그 측량할 때 한번 보셨나요? 이런 막 이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수준 높이 딱 맞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그래서 측량을 해서 도면이란 걸 작성을 해요. 면적 측정을 할 때 측량 실시해서 이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경계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토지들 보니까 현실 경계 보니까 곡선으로 된 것들 많이 있던데? 만약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곡선이라고 하면 실제로 도면상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을 뿐입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 눈으로 보기에 곡선으로 보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한 필지는 반드시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다각형이다. 그래서 이 다각형의 넓이 이게 이 필지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요.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과거에 왜 대한지적공사 있죠? 현재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측량 실시해요. 그리고 이렇게 도면 작성합니다. 이 도면 가지고 넓이 측정하는 게 그게 이 해당 토지의 면적입니다. 자, 그럼 면적 측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해의 깊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거 아셔야 배경 지식이 많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자, 만약에 도면을 작성할 때요. 도면 작성할 때 실제 거리를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그렇게 큰 종이가 없거든요. 그럼 도면상에서는 실제 거리를 줄여야 되겠다, 그죠? 그 줄이는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축척이라고 해요.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가령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0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거리 1000cm를 도면상에 1cm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다각형으로 나와요. 그럼 다각형의 넓이 초등학교 때 우리 공부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했는데 지금은 몰라.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 다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 어떠한 다각형도 넓이 계산하려면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합이 이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으로 쪼개요. 그리고 얘를 길이를 잽니다.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요. 길이를 쟀더니 예를 들어서 3cm더라. 길이 쟀더니 3cm더라.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얼마일까요? 1000분의 1의 축척이니까 1000cm를 1cm로 나타냈다라는 거거든요. 도면상에. 근데 얘가 3cm니까 실제 거리는 얼마? 3000cm죠. 그럼 3000cm는 몇 미터? 30m예요. 30m. 3000cm는 30m입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원리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3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직각으로요. 역시 또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쟀더니 이게 1cm더라. 그러면 실제 거리 얼마? 1000cm니까. 실제 거리는 1000cm니까. 그럼 몇 미터? 10m. 그 다음 삼각형 넓이는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1번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한 필지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자, 다시. 면적을 측정할 때는요, 그 해당 토지의 현실의 토지 가서 바로 우리가 길이를 재서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땅을 밟고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이제 똑같이 수평면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이라는, 수평면도 도면이라는 걸 작성해요. 그럼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반드시 하나의 다각형입니다. 우리 눈으로 곡선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니까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한 필지는 하나의 다각형으로 도면상에 나타냅니다. 되셨나요? 그 이 다각형의 넓이, 즉 이 도면상의 넓이, 얘가 이 해당 토지의 면적이다. 그래서 면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면상의 넓이다. 면적은 현실의 토지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아까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으로 잘라서 길이 재서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그 해당 토지의 면적이다. 당연히 축척을 고려해서요. 어떻게 면적 측정하는지 대충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대충 아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도면 그려가지고 삼각형으로 잘라서 면적 측정하더라.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경계인데요. 경계는 자,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아까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하나의 다각형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반드시 꺾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꺾이는 점, 조금 유식하게 꺾이는 점을 굴곡점이라고 하는데 그 꺾이는 점을 뭐라고 하냐, 얘를 경계점이라고 해요. 용어. 도면상의 그 꺾이는 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점. 자, 그럼 이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하나의 아까 다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면적의 정의. 면적은 도면상의 넓이. 그 다음 경계는요,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되셨나요? 지금 조금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을 더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듣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또 그림, 이 퍼즐이 좀 더 맞춰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네. 자, 우리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라는 파트였어요. 토지 표시. 우리 이 지적법이 총 4가지 파트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토지 표시. 여기서 이제 한 몇 문항 정도 나와요. 아까 이 토지 표시에서 시험에서 보통은 한 4문항, 4문항에서 많을 때는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토지 표시에서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등장하는 테마가 지적 공부입니다. 아까 제가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등장하는 파트가 지적 공부입니다. 자, 이 지적 공부는 역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대장, 또 하나는 도면입니다. 대장과 도면. 아까 그 수평면도 대장과 도면. 지적 공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도면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림입니다. 도해, 그림입니다. 도면은. 그럼 대장은 뭘 대장이라고 하느냐면,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장이라고 해요. 한글과 숫자로만.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시에는 아까 등기하고 지적이 있다고 했죠. 등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그게 등기예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어디에? 등기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그게 등기예요. 그럼 등기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부는. 그 등기부 하나밖에 없는데 지적 공부는 왜 대장과 도면이 있느냐? 등기부의 대칭이 되는 게 뭐예요? 등기부도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등기부도요. 영문자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소유자 한글로 톰 크루즈라고 기재를 하지, 소유자 영어로 TOM 이렇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등기부도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의 대칭이 되는 게 둘 중에 뭐예요? 대장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지적 공부는 이 대장만 가지고 안 되고 왜 도면이란 것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요, 각각 뭐 개발된 토지건 개발되지 않은 토지건 간에 모든 토지는 전부 다 각각 대장에도 등록이 되지만 어디에도 등록을 시켜요? 도면에도. 그럼 왜 도면도 필요하냐? 왜 대장만 가지고 안, 등기부처럼 대장만 가지고 안 되고 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논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이제 책의 원리이다. 자,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 지적이라는 게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럼 소재를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소재 행정구역입니다. 대장만 있으면 되지 굳이 도면이 필요합니까? 소재를 등록 공시. 울산광역시 남구 심정동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대장만 있으면 되지 굳이 도해 그림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 그죠?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뭐 별 반응, 지금 포크페이스 유지하고 계신데 저랑 포크 게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집은 필지마다 부여한 번호 숫자입니다. 대장만 있으면 그 공시, 등록 공시할 수 있지 굳이 도해 그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지목,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과수원이면 과수원, 뭐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역시 대장만 있으면 되지 도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그죠? 문제는 뭐죠? 면적과 경계입니다. 자, 면적. 아까 면적의 정의가 뭐였죠? 도면상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도면이 없으면 면적 측정이 안 돼요. 도면. 그 다음 경계의 정의는 뭡니까? 도면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도면이 없으면 경계를 공시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도면 하면 토지 표시 중에 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면적, 경계.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요, 하나의 여러분 묶음으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도면, 면적, 경계. 같이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면적, 경계 공시하려고. 도면이 없으면 면적, 경계를 공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각각 대장과 도면에 다 등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대장은 다시 토지 대장이 있고요.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면은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적 공부 파트에서 시험에 보통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되느냐면 거의 대부분은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중에서요. 당연히 작년 31일 시험에서도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앞에도 3문제, 거의 대부분 3문제. 가끔씩 2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3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는 이 지적 공부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만, 오늘 그 시스템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제가 아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토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 미개발 토지와 개발된 토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 미개발 토지는 대장은 어디에다가 등록을 시키느냐? 임야대장에 등록을 시킵니다. 대장은요. 미개발 토지는 어디에? 임야대장. 그 다음 미개발 토지도 역시 면적과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도면. 그래서 도면은 임야도에 등록을 시킵니다. 세트예요. 항상 임야대장, 임야도.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미개발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이렇게 나와요.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네,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발된 토지는 대장은 어디에 등록을 시킬까요?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킵니다. 개발된 토지는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면은 어디에 등록을 시킵니까? 지적도에 등록을 시킵니다. 세트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자, 그 다음 여러분 개발된 토지건 개발되지 않은 토지건 간에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 경우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등록을 시켜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다. 뭐 공유지의 명부에 등록을 하면 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대한민국의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는 등록을 시켜요. 둘 중에 하나는. 아시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동 소유한다면 그 해당 필지를 공동 소유한다면 그 토지는 어디에도 등록을 시킨다라는 겁니까? 공유지의 명부에.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명부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시킨다라는.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토지지상에 이번에는 구분 건물,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지상에. 구분 건물. 그러면 역시 별도로 추가적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구분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그래서 구분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킵니다. 그 시스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어떤 신도시에 있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그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이 도면 있죠. 지적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도 지적도에 등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지적도라는 도면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요.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Y축, X축. 원점. 가상의 수직,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들만 이렇게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놔요. 이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참고로 대한민국의 원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원점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가면요, 한국국토정보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 원점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세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뭐 한국국토정보지리원 막 적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제 거기서부터 각각의 이 경계점들 있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여기 있는 경계점들을 수치로 나타냅니다. x1, y1, x2, y2. 더 안 적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 수치를 뭐라고 해요? 좌표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뭐라고? 좌표. 그러면 그 좌표를 등록을 시켜요. 어디만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그러니까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가상의 수직선에 올려놓고 그 각각의 경계점들을 수치까지 나타냅니다. 그 수치를 뭐라고요? 좌표. 그 좌표를 등록시키는 지적 공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는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도시예요. 아파트가 하나 건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해당 토지, 아파트가 건축이 돼 있는 그 해당 토지 필지는 지적공부 각각 어디에 등록이 돼 있을까요? 일단 토지대장, 지적도 기본이다, 그죠?
개발이 된 토지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 아파트가 건축이 돼 있네요.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돼 있겠죠. 그 다음 신도시예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어디에도 등록을 시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서 아주 어려운, 아마 오늘 배우시는 개념 중에서 이 개념이 우리 지적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힘든 부분인데, 자, 면적 측정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런 표현 안 나와요. 뭐라고 표현 나온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토지는요, 일일이 도면 작성돼 있고, 그 도면이 지적도라는 도면 작성돼 있고, 이 도면에 있는 각각의 경계점을 수치까지 다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어요. 아까 이 다각형 넓이 구하는 건 초등학교 때 했고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어요. 좌표 알면 굳이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 측정할,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좌표만 알면 그 좌표에서 바로 면적 측정합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지금은 못 하시지만 지금 또 이걸 하려고 내가 중학교 때 했는데 어떻게 했지 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신도시에 있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일일이 좌표까지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쪼개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좌표만 있으면 바로 면적 측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해요.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에 의해서 바로 면적 측정한다 이 말이죠. 별도로 삼각형 쪼개실 필요 없지. 자, 이에 반해서 나머지 그 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고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얘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그 외의 지역 하면 미개발과 일반적 개발 다 포함이죠. 의미 아시겠어요? 체계적 개발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 개발과 미개발. 자, 여기는 지금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즉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좌표가 등록이 돼 있어.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좌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이제 쪼개셔야 돼. 면적 측정하시려면 삼각형 쪼개셔야 돼. 지금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삼각형 쪼개서 일일이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야 되는데, 다만 일반적인 자는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고 해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지금 우리 시험에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해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측량을,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뭘 작성한다? 도면을 작성한다. 기본적으로 일단 도면 작성해요. 지적도든 임야도든 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근데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데,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이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을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 수치까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 도면을 가지고 삼각형으로 쪼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좌표에서 바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도면 그려놓고 이 도면을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돼. 쪼개서 일일이 길이를 재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지적 측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